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하냐 하면은 9월 28일입니다. 여기 그림 보면은 여러분 좋을 텐데 독일 전투기가 아시아로 날아왔는데 그 독일 전투기가 아시아로 오면서 그 비행기는 별명을 앰버서더 대사님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 보면은 그 몸체 동체에는 독일 깃발을 그려놓고 양쪽 날개에다가 그 깃발을 그렸는데 이쪽 날개에는 호주 깃발하고 이제 싱가포르 깃발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날개에는 일본 깃발하고 한국 깃발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전투기가 아시아까지 날아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전투기가 오기에는 너무 좀 상황이 그러니까 좀 델리케이트한 거죠. 전투기까지 오기는. 그래서 한국에는 독일의 수송기가 왔습니다. 성남공항에 내렸었죠. 그리고 일본에는 그 전투기 그 유로파이터라는 독일 전투기가 가서 일본의 그 F2라는 일본이 만든 전투기와 함께 이제 전투 훈련을 했습니다. 그 훈련이 뭐겠습니까? 누구를 향한 훈련이겠습니까? 일본 전투기하고 독일 전투기가 훈련하는 것은 뭐 필경 중국과의 싸움을 상정한 것이거나 북한과의 싸움을 상정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변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한 8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0년 전에 독일하고 일본은 미국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 그 미국의 원수 두 나라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시아까지 와서 미국이 싸우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북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를 도와주겠다는 훈련을 하는 이런 그 엄청난 세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세상이 변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본은 뭐 영원한 적국으로 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국을 영원한 친구로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신 나간 그런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론적으로 국제 정치에서 친구하고 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기준입니다. 국제정책 개론에 나온 기준인데 그거 말씀드리고 거기 이제 제 논문의 3절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정치에서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 해가지고 원칙적인 기준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적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진짜 적국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기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보다 힘센 나라를 일단 적이라고 그러기보다도 적 그러면 좀 그 개념이 있으니까 무서운 나라로 치면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힘센 나라는 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면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쪽 뭐 3,000km 밖에 있는 독일은 우리한테 무섭지 않습니다. 영국 우리한테 무섭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서운 나라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보다 센 나라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보다 센 나라가 누굽니까?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을 다 안보의 대상으로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일본,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만큼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도 싫고 중국도 싫다. 둘 다를 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안보의 파탄입니다. 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학의 세력균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 나라가 있을 때 제일 센 나라를 적으로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나라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이거는 국제정치의 철칙입니다. 그러면은 일본 있고 중국 있고 한국 있는데 중국이 지금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한쪽으로 놓고 일본하고 한국이 힘을 합치는 거 이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도덕이고 뭐고 국제정치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힘이 제일 셀 때는 우리가 중국 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중국 편 와가지고 일본하고 싸웠던 것이 2차 대전이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영국의 파머스톤이라는 사람이 파머스톤 경이죠. 그 사람은 외무장관도 하고 또 영국의 수상도 했는데 영국의 외교 정책에는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 없다. 다만 영원한 친구가 있을 뿐이다. 라는 아주 그 명언을 남겼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영원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70년 전, 80년 전에 분명히 적이에요. 근데 지금도 적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과감히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더 적이죠. 그래서 그 적을 가르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중국이라는 가장 그 무서운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일단 맞는 이론이다라고 그 이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적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덕이라는 요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들이 끼리끼리 뭉칩니다. 끼리끼리 비슷한 나라가 뭉치는 거예요. 정치적인 제도 그리고 정치 스타일 그리고 경제 제도 이것이 같은 나라들이 뭉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 자기네들끼리 잘 뭉치고 자본주의 국가들 자기네끼리 뭉치고 독재 국가들 끼리끼리 뭉치고 그리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끼리끼리 뭉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인데 그때 공산주의는 꽤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로 치면 수십억이 공산주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게임은 1990년에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고 그리고 냉전이 끝난 다음에 지금 한 30년 된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지구가 갈등 구조가 옛날보다는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이제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는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북한마저도 저거는 공산주의가 아니죠. 저거는 중세 봉건주의, 봉건 왕조쯤 되는 나라고 소련도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도 엄밀한 의미에서 공산주의 경제는 아니죠. 근데 그 국제 정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은 민주주의 하는 나라, 자유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로 구분하는데 독재 국가를 4개를 칩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요 정도가 한 팀이고 그리고 지구 나머지 다가 이쪽 팀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당연히 이쪽 자유주의 팀에 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팀에 껴 있는 일본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이나 북한한테 대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국제정치학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영국의 파머스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를 파머스톤이 한 말로 치는데 사실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더 먼저 얘기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대통령 고별사에서 얘기했으니까 1800년도 되기 전인데 어떤 나라를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나라를 영원한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는 사실은 그 노예 같은 나라다. 그러면서 그런 나라는 올바른 그 상황 변화에 따른 외교 정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벌써 200년 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교훈에서 그 교훈도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는 영원한 친구, 어느 나라는 영원한 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힘을 합쳐도 되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아주 막강한 국제정치 이론이 있는데 1990년대에 개발된 이론인데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국제정치를 분석하다가 아주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은 자연과학처럼 엄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밀성이 있는 학문은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칙은 뭐 거의 틀리지 않는 걸 법칙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치학에는 법칙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의 법칙에 해당되는 한 이론이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결코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는답니다. 민주국가들은 전쟁하지 않는다는 절대로 아니에요. 미국 같은 나라가 민주주의인데 뭐 무수히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근데 보통 보니까 상대방이 항상 독재국가였더라는 그런 특기가 있죠. 민주주의끼리는 절대로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발견됐는데 그 이론이 깨지려면은 앞으로 어느 날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그 이론은 지금 망가져요.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이론은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둘 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에 의하면은 일본하고 한국은 전쟁할 가능성이 0입니다. 전쟁할 가능성이 0인 나라와 군사훈련을 같이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그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논문에 5번째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을 선한 힘이라고 선언했다. 저는
이 선언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달에 한 겁니다. 5월 달에 그 서울도 방문했고 동경도 방문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이 기시다 총리가 2025년까지 일본은 GDP의 2%로 국방비를 올리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일본이 GDP의 1%인데 국방비가 그 국방비가 우리나라보다 절대액이 더 많습니다. 일본의 GDP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2%로 올리겠다 그러면은 2025년까지 앞으로 3년 이내에 일본의 국방비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총리께서 국방비를 대폭 증강시키겠다고 그래서 기쁘다. 그리고 일본의 힘은 미일 동맹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의 선한 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그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어느 나라의 힘이든지 군사력은 선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학자들한테 이제 뭐 오랫동안 물어본 거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일본을 키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미국 사람들이 일본을 키워주겠다고 그럽니다. 일본의 힘은 어디까지 커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은 자기네들이 그게 딜레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본의 힘이 어느 이상 커지면 미국한테 대드는 힘이 됩니다. 미국한테 대드는 힘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2022년 5월 미국 대통령이 일본 와서 일본의 힘은 미국이 선한 힘으로 인식한다. 그 일본이 막 커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선한 힘으로 생각하는 건 아마 두 개일 겁니다. 이제 일본이 두 번째가 됐을 거예요. 첫 번째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아무리 힘이 늘어나도 지금 미국이 그 힘을 미국한테 두려운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을 지배하는 거 미국이 가만 놔둘 거예요. 원래 그것은 미국의 원칙에 위배되지만은 미국은 유럽하고 아시아에서 균형이 깨지는 걸 절대로 반대하는데 왜? 이거는 선한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힘이니까. 예, 미국이 바이든이 일본의 힘은 선한 힘이다. 어느 날 말이죠. 일본 네가 아시아를 책임져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하자는 걸 전부 다 오리발 내밀고 안 하겠다는 그 결과로 미국이 믿을 힘이 일본이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군사력을 선한 힘이라고 얘기했다. 요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그거 만약 정말 일본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우리한테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면은 일본도 믿고 중국도 믿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미운 나라 둘을 어떻게 다 상대해요? 우리보다 훨씬 큰데.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를 택하는 그 자연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더 큰 나라, 국제정치 기본이죠. 그 다음에 그 자연적인 기준에다가 추가되는 기준, 우리랑 생각이 다른 나라, 그게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당연히 지금 첫 번째 요인, 힘이 더 센 나라, 중국, 그리고 생각이 다른 나라, 중국. 우리가 중국을 상대방으로 놓고 어느 날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면 우리 친구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일본이 독재국가가 되면 그때 다시 적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2002년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일본하고 한국은 안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강력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제 정치의 모든 우리가 그 뭐 개론이 가르쳐주는 그런 일반 원칙에 다 부합합니다. 힘의 분석에서도 일본하고 친구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요인 생각이 같은 나라끼리 끼리끼리 뭉친다라는 그 요인에 봐서도 맞고 그리고 누가 적이냐 따졌을 때도 일본하고 우리가 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미국이 일본의 힘을 드디어 선한 힘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어떤 무서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한미일 삼각동맹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